생각나시죠? 벌써 2년 지났습니다. 2019년 12월 그 경기 장면이잖아요. 제가 이때 영국에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런던이 아니라 이 경기가 열렸던 다른 곳에 있었죠. 저는 이제 시티 경기 보려고 맨체스터에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런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엄청난 골을 만들었다. 앞으로 다시는 토트넘 근처 런던 가지 마라. 바로 이런 게 시작됐었던 그런 이제 경기이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홈 경기 런던에서 번니를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 떠올려봐도 토트넘 골문 앞쪽에서부터 뛰어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70m를 막 개인 돌파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5명, 6명 마지막에 번니의 골키퍼인 닉 포프까지 탁 제치면서 지금도 포프는 주전 골키퍼도 하는데 포프까지 탁 하면서 이제 골을 넣었던 진짜 이런 골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였죠. 그거는 뭐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손꼽히는 이제 그런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어떤 최고의 골 그 장면에 주는 푸스카스상을 좀 받기도 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뭐 골뿐만 아니라 도움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만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2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제 5대0으로 크게 번니를 잡았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손흥민 선수는 역대 번니를 상대로 해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모두 10번을 싸웠는데 3골과 3개의 어시스트, 컵대에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기록을 갖고 있죠. 10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면 굉장히 꾸준하게 잘해줬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말에 일요일 밤이죠. 11시에 토트넘이 번니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 경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 하는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또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은 지가 한 달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올리면서 팀도 또 손흥민 선수도 전체적인 토트넘의 어떤 공격도 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슬로베니아 원정 가서 무라와의 경기. 사실 무라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승리가 없었던 팀인데 1대2로 졌습니다. 토트넘이. 좀 무기력했죠. 세세뇽은 막 퇴장당하기도 하고 전반전에는 유효팅 하나도 못 때렸고 근데 선발 라인업이 아무래도 좀 한 1.5, 1.8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좀 토트넘엔 2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뎁스가 너무 얇으니까 1군 아니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돌릴 만한 자원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좀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뭐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또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는 공식 경기 첫 패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콘테 감독이 무라와의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난 마법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직시한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게 한 3주 정도 되는데 쭉 팀을 훈련도 하고 이렇게 경기도 좀 치르면서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토트넘의 현실이 이거 쉽지 않은데 선수들이 이거 막 이런 그동안 맡았던 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로테이션의 어떤 한계가 또 좀 느낀 것 같아요. 뭐 사실 일진들 손흥민 케인이라든지 이렇게 중심되고 있는 선수들은 뭐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조금이라도 체력 안배라든지 전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라인업에 어떤 변화를 주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꾸냐. 난 마법사가 아니다. 지금의 어떤 이 뎁스라든지 지금의 준비된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죠. 실제로 얼마나 뎁스가 얇았냐 혹은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있었냐를 보자면 무라와의 선발 라인업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해리 케인하고 스킵 정도만이 주전급이었고 뭐 2선 쪽에 브라이언 힐이라든지 알리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는지. 좌우 윙백의 세세뇽과 도어티는 정말 뭐 아예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아니 울버햄튼 시절에 그 백스리에서 그렇게 잘하더니 은노벨레도 마찬가지고요. 뭐 있었고 스킵이 있었고 또 수비 백스리에는 산체스, 로든, 탄강가인데 이 레벨이 아니구나 토트넘 레벨이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골키퍼 이제 골리니가 나왔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경기가 안 돼요. 이 라인업 갖고 치렀던 전반전에는 아예 유효슈팅 못 때렸잖아요. 그나마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 들어가고 루카스 모우라 들어가고 일진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참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 마법사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냐. 뭐 이거는 약간 인정하는 뭐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일하러 온 거다.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일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꾸준히 훈련해서 바꿔내겠다. 지금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당장의 어떤 기적적인 변화를 끌어가긴 어렵겠지만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통해서 이번에 주중에 있었던 컨퍼런스 리그의 무기력했던 분위기는 좀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버니와의 원정 경기는 선발 라인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충분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버니와의 원정 경기는 일단 부상 선수들은 있습니다. 센터백 로메로 부상, 미드필더 로셀소 부상이고요. 백업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스칼렛, 나이어린 이 선수도 이제 부상. 3명이 이제 못 뛰는데 이러면 사실 뛸 만한 선수들이 좀 뻔한 것도 있어요. 뭐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카드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3-4-3-2로 놓고 봤을 때는 최전방에 케인 놔둬놓고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그다음에 그 아래쪽엔 레길론, 스킵, 호이베르, 에메르송 로얄, 백스리에는 벤 데이비스, 나이어 산체스, 요리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뭐 3-5-2라든지 이걸 통해서 중앙 미드필더를 좀 두텁게 해야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최근에 좀 고립되고 있잖아요. 이걸 좀 풀 수 있겠는데 넣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리도 해보고 은돈벨레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또 3-4-3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빠른 어떤 공격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이렇게 하더라도 좀 고민은 좀 있어요. 뭐냐면 사실 해리케인하고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가 아주 잘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있느냐. 콘테 감독 체제에서 또 그것도 아니죠. 개개인들의 어떤 능력이 순간적으로 번쩍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케인이 지난번 무라와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든지 뭐 손흥민 선수의 어떤 빠른 어떤 돌파 능력을 통한 어떤 양발의 결정력, 가끔씩 루카스 모우라가 긁히는 날이 있죠. 솔로 드리블 치다가 우당탕 들어가서 뭐 이럴 때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3명의 선수가 연계 플레이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패스 문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3-4-3을 쓰더라도 이 3명의 3톱의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케인이 최근에 보면 확실히 콘테 감독이 등지는 어떤 플레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등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루카스 모우라는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특성도 좀 있는데 드리블을 계속 쳐서 돌파에 들어가려고 하고 손흥민 선수는 연계하고 잡았을 때 양발을 통한 어떤 슈팅 때리려고 하는데 이 세 선수의 이런 조합 플레이가 얼마큼 나올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콘테 감독이 제가 지난번 런던 갔을 때도 들었던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해요.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 또 공격 라인의 움직임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몇 개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좀 조합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이 앞쪽에 있는 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최근에 골을 만들어내는 게 좀 약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골은 한 달이 넘었죠. 지난달 17일 뉴캐슬 경기 골이 마지막이고요. 프리미어리그 골은. 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캐슬 경기 때 골 넣고 프리미어리그 골 얻고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도 는 아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열심히는 뛰어주지만 최근에 이렇게 득점에 대한 생산이 좀 약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앞쪽에 있는 세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올 시즌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죠. 골 넣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현재 6명만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골 넣었는데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최다골 4골 넣고 있고요.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인 호이베르가 2골이고 나머지 케인, 알리, 은돈벨레, 레길로는 1골씩입니다. 이거를 좀 분위기를 좀 바꿔내야 되는데 이번 경기가 저는 좀 하나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3경기 승리 없다가 지난번 리즈와의 경기 때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그래도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번 좀 바꿔냈고 번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지금 12경기 치렀잖아요. 승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1승 6무 5패로 강등권인 18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번리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번리가 토트넘 경기에 주력이 2명이나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가 없습니다. 센터백인 타르코프스키 핵심적인 선수예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웨스트우드 이 2명 약간 좀 수비적인 두 선수가 뛸 수 없기 때문에 골이 필요하고 승점이 필요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눌러볼 만한 그런
팀이다 좀 볼 수 있겠고 번니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4-4-2를 계속 쓰잖아요. 션 다이치 감독이. 최전방에 코르네와 크리스 우드 지난번 우리가 한번 싸워봤던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는 맥닐, 브라운힐, 그다음에 제코크가 이제 웨스트우드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좀 나이도 좀 있고 사실 지난 시즌부터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올 시즌도 4경기 정도밖에 소화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비드 민손이 오른쪽에 있을 것 같고 백퍼는 찰리 테일러, 그다음 벤미,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타르코프스키 자리에는 20살의 네이선 콜린스가 좀 쓸 것 같은데 이 선수도 경험이 별로 없어요. 좀 약하기 때문에 요 자리가 앞쪽에 있는 제코크와 함께 토트넘 입장에서 노려볼 만한 자리다. 오른쪽에 이제 로튼이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포프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토트넘이 번니에게 좋았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상을 받았던 2019년 12월 그때 승리한 걸 포함해서 그 시작으로 해서 리그컵 포함해서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 토트넘이 4승 1무 무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최근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번니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수비에도 어떤 공백이 좀 있고 역대전적을 놓고 봤을 때도 이번에야말로 좀 앞쪽 라인이 좀 터지면서 분위기를 한번 토트넘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상대가 아닐까, 흐름이 아닐까 좀 보이고요. 어떻게 될지 일요일 밤 시간 좋습니다. 11시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